예, 위원장님, 후보자님, 그 지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지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 지금 방미통이죠? 어떤 말씀이신지. 방미통.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간단한 질문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근데 법률상 보면요, 우리 예전에 방통위 시절도 그렇고 방미통위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시할 권한은 있나요? 방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 방미통위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임명, 지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예, 인사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그럼 공기업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시 권한이 있습니까? 공기업의 뭐 각각 그 처한 법적 형태나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 제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 장관의 어떤 감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징계하거나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정부 수반으로서 그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휘 감독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포괄적인,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간접적인 지휘가 가능한 것이죠. 장관을 통해서. 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뭐 업무 보고의 형식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질타를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이런 정부 운영 구조의 원칙상 그런 모습이 사실 좀 그렇게 바람직하다 보지는 않거든요. 보고 받으시는 자리이지 실질적인 지시와 질타를 내린 자리는 아니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수반으로서 업무의 어떤 효과성, 성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질책을 수반하는 보고는 그거는 구조적으로 내재적으로 허용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럼 독립기관이라는 것의 의미, 예를 들어 그럼 나중에 방미통위도 위원장께서 이제 국무회의에 배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나 아니면 업무 지시 등이 내려오면 거부하실 겁니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할 것이고 다만 방위통위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에 속한 여러 가지 지휘감독권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산상의 문제라거나 그건 당연히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통제도 받지만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면 그럼 들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듣고 그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냐면요. 헌법법률이 허용하는지 예. 이게 뭐 대응할 수 대통령께서도 뭐 이 행정을 하시다 보면은 본인의 권한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경계선이 또 필요하신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명쾌하게 이건 대통령님 우리는 정당 간의 또 이런 위원 추천을 받아서 운영되고 이렇게 했던 합의제 기관이다. 합의제 독립기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밝혀줄 수 있느냐 이런 걸 궁금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예. 헌법과 법률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전 정부 할 거 없이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독립성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국회에서 이제 정쟁의 대상이 됐던 게 방통이거든요. 예, 저희 기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위원장께서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미통위 예, 위원장 그리고 후보자 잠깐 저희가 인사 슬라이드를 하나 청문회 중입니다. 보겠는데요. 앞으로 관장하셔야 되는 영역 중에 이제 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SNS도 어느 정도 통하게 되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와 좀 지적하는 내용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선관위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이 됐습니다. 혹시 저 글 내용을 봤을 때 차단돼야 될 이유가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미처 뭐 이렇게 숙지하고 못하고 있는 뭐 예, 아닙니다. 짧으니까 그냥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뭐 토론 과정에 있었던 내용 중에 사실관계 지적하는 글인데 저 글이 선관위의 요청으로 페이스북에 차단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지금 공직 후보자 지명을 받고 청문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근데-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엔 사유가 없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게 실제로 그 사유가 없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준석 선관위에서 위원 제 SNS 올린 페이스북을 내용입니다. 이렇게 뭐 삭제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보면은 여론조사를 이제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분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삭제해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저 개별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제 글 자체를 이제 송출 제한해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과도한 검열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사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근거에서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뭐 사실관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예, 뭐 예. 지나간 선거인데 제가 뭘 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이버에 어떤 뉴스가 들어왔는데 거기 뉴스 댓글로 누가 만약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면은 뉴스 자체를 차단한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이게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예. 뭐 불법 정보 등에 관련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행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뭐 방미통일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네. 행정 조치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나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대로라면은 제가 상대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글을 뭐 이렇게 올렸다. 그럼 가가지고 허위 여론조사 익명 아이디를 그냥 달고 오면은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좀 곤란한 건데 또 반대로 그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이런 데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부 행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별할까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방미통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의 어떤 이제 정해진 심의 규정에 따라서 뭐 방심위도 이걸 건드릴 수 있고요. 여러 주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방미통위가 어쨌든 주무부처로서 주무위원회로서 이런 것들에는 프레임워크 틀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개혁신당 좀, 이준석 네. 의원. 뭐 생각... 예, 유의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그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면은 저는 후보 자격이지만은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건 방미통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예, 그 관련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